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리옹 숲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높은 나무들과 다양한 동물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마법의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못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선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숲 근처에 작은 마을에 클로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늘 이야기에 나오는 숲의 연못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고 언젠가 직접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연못이 단지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라며 그녀를 말렸지만 클로에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클로에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음식과 물병 그리고 나침반을 챙겨 조심스레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이 그녀의 안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나뭇가지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그녀는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이내 클로에는 광대한 꽃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꽃들은 클로에가 그동안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빛깔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특별한 장소임을 느끼고 이곳이 연못 근처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클로에는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 앞에 드리워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거대한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숲의 수호자라 스스로를 부르며 마법의 연못을 찾기 위한 자들에게 시련을 주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연못을 보려 한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한다라고 늑대가 말했습니다. 클로에는 조금은 두려웠지만 늑대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임했습니다. 늑대가 묻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도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클로에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늑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에는 늑대에게 인사를 하고 연못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법의 연못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은 잔잔하게 흔들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본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행복한 순간들이 그녀에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의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클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며 리옹 숲의 신비로움과 클로에의 용기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곤 했다. 이 마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별자리를 읽으며 각종 농사의 시기를 정하곤 했다. 그러나 하늘에는 진기한 별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장 빛나는 별, 라이트 드래곤이라고 불렸다. 이 별은 전설 속 오랫동안 마을을 수호해주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라이트 드래곤의 힘을 탐낸 악당 블랙울프는 이 별을 차지하고자 계획을 꾸몄다. 그는 3일 밤낮을 기다려 구름 없는 밤에 몰래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의 어두운 마법으로 별의 힘을 감금하시려 했으나 마을의 한 젊은 기사 루시앙이 이를 알아차리고 행동에 들어갔다. 루시앙은 용감하고 현명하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블랙울프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루시앙은 밤하늘의 별에게 길을 물으며 숲 깊숙이 들어가 벨러포르의 언덕에 사는 현명한 마법사 앙리에트를 찾아갔다. 앙리에트는 루시앙에게 블랙울프를 물리칠 수 있는 신비한 검, 샤이닝 블레이드를 건네며 검은 별에서 받은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만 그 힘을 발휘한다고 알렸다. 루시앙은 그 용기를 시험받기 위해 여러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는 숲을 건너며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바람의 정령에게서 바람의 언어를 배우기도 했다. 마침내 블랙울프와의 결전을 앞둔 날, 루시앙은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별 밑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는 블랙울프와 마주하며 그가 가두어 놓은 라이트, 드래곤의 힘을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블랙울프의 마법은 강력했지만 루시앙은 지난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의 샤이닝 블레이드는 마침내 별의 힘과 하나가 되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결국 루시앙의 용기와 지혜로 블랙울프는 패배하고 라이트 드래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 마을을 수호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앙을 영웅으로 맞이하였고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 마을을 비추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프랑스 시골의 전설로 남았고 사람들은 루시앙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갔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그 비밀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깨어나는 날이 오지 않길 바라며 매일 무사히 살아가길 기도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용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길모퉁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을 끝자락에 살고 있던 용감한 소년 앙토니는 마을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앙토니는 용이 다시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인은 전설 속의 악기 에투알 플루트가 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플루트는 매우 멀리 떨어진 알프스 산맥의 꼭대기에 숨겨져 있었다. 앙토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험을 떠났다. 그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숲이었다. 숲은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길은 매우 험했다. 앙토니는 작은 나침반과 용기만으로 숲을 헤쳐나갔다. 그는 여러 날 동안 길을 잃기도 하고 때때론 굶주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앙토니는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앙토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며 여행의 목적을 물었다. 노파는 앙토니가 용을 진정시키려는 소년임을 알고 있었고 그를 돕기로 했다. 그녀는 앙토니에게 산의 요정을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요정들은 항상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앙토니는 노파에게 감사하며 길을 나섰다. 그리고 밤낮으로 알프스 산맥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매우 추웠고 거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대었으며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갔다. 산의 중턱에 이르러 앙토니는 반짝이는 눈송이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요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앙토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앙토니의 진실한 소망에 감동한 요정은 에투알 플루트가 숨겨진 장소로 그를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요정의 도움으로 앙토니는 산맥의 꼭대기에 도착했고 마침내 전설의 플루트를 손에 넣었다. 플루트를 가져온 앙토니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용을 진정시키기 위해 플루트를 불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용은 비단 이불처럼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잠재워진 용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은 앙토니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리고 앙토니는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모험을 떠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리옹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결국 용기와 진심은 항상 마법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남긴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숲이 펼쳐진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는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리, 소피 그리고 엘리였습니다. 세 자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사는 무시무시한 용이 점점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숲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마리와 소피, 엘리는 아주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거대한 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은 소문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용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고 몸은 쇠약해 보였습니다. 세 자매는 용에게 다가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용은 오래전부터 보물을 지키며 숲을 살펴왔지만 누군가가 그의 보물을 훔쳐가고 그를 저주에 빠뜨려 약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그의 생명의 원천 인녹색 보석이었고 그것이 없이는 영원히 약해질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와 소피, 엘리는 용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라진 보석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세 자매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며 마법사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장애물과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보석을 훔친 악당의 성을 찾아냈고 그 성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엘리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길을 기억하고 소피는 각종 함정들을 피하는 재주를 발휘했으며 마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세 자매는 악당을 물리치고 무사히 녹색 보석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숲속의 용에게 돌려주었고
다시 강력한 힘을 되찾아 숲과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자매의 용기와 지혜에 경탄하며 그들을 위해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자매는 마을을 위해 여러 선행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용은 늘 그들의 우정을 기억하며 세자매와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우정의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